매블쇼 최욱 앵커가 결국 폭탄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함돈규는 실명으로 이현주도 거의 직접적으로 직격했는데 이 두 사람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차라리 국힘을 찍어라라는 발언까지 하고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영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함께 보겠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진짜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은 진짜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도 해봤죠. 개혁신당 후보도 해봤죠. 아니 개혁신당 후보는 못 해봤어요. 아니 이건 뭐 잘 안 된 거지. 민주당 후보 됐죠. 다음 총선에서는 진보당 후보까지.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뜨거운 지역구가 평택 을이 되어버렸습니다. 후보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어마어마해.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용남 후보. 예. 아니 진짜 뭐 인지도는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유이동 저분은 이제 평택에서만 3번 당선된 분이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네. 아 워낙 또 유명하고요. 그렇죠. 네.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대통령 선거 출마자야. 맞아. 그리고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후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총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기서 와. 유이동 전 의원이 3선했잖아요. 네. 근데 저 5분 가운데 인지도는 제일 떨어져. 제일 없는 네 것 맞아. 같아요. 몰랐어요. 네. 근데 또 지역 인지도는 그렇지 않죠. 아. 전국 인지도야 그래요? 물론 가장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예. 평택 을 지역에서의 지역 인지도는 아. 거기서 3선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또 다르죠. 또 다른 문제군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민심을 좀 한번 진짜 이거 엄청나거든요. 지금 인물들이 민심은 어떤지 잠깐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사가 2개인데요. 하나가 4월 25일, 26일 발표된 거고 하나가 4월 26일, 27일 딱 하루 차이로 조사가 연달아서 이루어졌는데 아 그러면은 김용남 후보 전략공천 되기 직전이네. 예, 두 조사 다 직전인데 아, 네. 그래도 두 번째 조사는 당일 날까지는 조사를 했어요. 물론 직후에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언론 보도가 김용남 후보 쪽으로 좀 기우는 듯한 보도가 반영이 된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두 조사가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첫 번째 KSY가 4월 25일, 26일 먼저 조사한 건데 궁금해요. 여기에서는 김용남 후보님이 조국 대표보다 한 2%포인트가량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2위로 나타났고요. 이 동률이야 셋 다. 사실상 동률이라고 아, 봐야죠. 어마어마해. 유이동 후보도 21.2%로 사실상 동률. 그리고 나머지 두 후보도 10% 안팎으로 이 5명 후보들이 다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지표가 나왔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조사된 26일, 27일 조사된 여론조사 꽃을 보시면 궁금해. 김용남 후보님이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만 1위로 올라서 오차범위 내예요? 네, 오차범위 내죠. 왜냐하면 이게 뭐 대략 한 500명씩 조사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 위아래로 한 8.8% 포인트까지는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그래도 오차범위 내에서 김용남 후보님이 앞서 조사보다 한 6%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하고 유이동 후보는 그보다 조금 낮은 그러니까 지금 빅3 후보들이 경험을 하고 있지만 하루 차이지만 김용남 후보님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보도가 된 시점에서 조사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뭐 이런 식으로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조금 더 지지율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추론이 가능한 거죠. 네. 야, 이 워낙 이제 쟁쟁한 분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선거 기간 캠페인 과정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방이 과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언론이 그걸 굉장히 부추길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만 해도 오늘 이제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아침에 한 건 제가 봤는데 네. 김용남 후보를 앉혀놓고 조국 후보 얘기만 해. 왜냐하면 이게 언론은 좋아하거든. 그렇죠. 싸우고 하는 거를. 네. 저는 그 언론의 프레임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거전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네. 저희 쪽은 네거티브 전혀 안 합니다. 근데 다 그렇게 얘기해. 아니, 우리는 아니지. 상대가 하니까 나는 뭐 응대할 뿐이다. 이렇게. 답변은 해야지.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뭐 묵묵부답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제,
이제 저쪽에서 저를 공격한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명확히 밝혀야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만 대응을 할 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의 과거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근데 언론이 이제 계속 물어보면 거기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 이게 격화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한 거를 또 받아서 또 격화되고. 아, 그렇죠. 해? 그럼 나도 해. 네. 우리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나는 이게 좀 두려워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제일 재밌는 게 쌈 그러니까요. 구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아니 사실은 그쪽으로 가장 좀 특화된 분이잖아요. 뭐 이렇게 아무리 첨예한 이야기라도 굉장히 좀 밝은 분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게 가장 큰 강점 아니신가요? 아니 제가 뭐 마음 먹고 하려면 어. 뭐 얼마든지 하겠죠. 네. 하지만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범여권 공조기조를 적어도 지금 22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헌을 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모아야 돼. 그렇지. 이거를.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몇 석을 좀 가져와야 돼.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깨지 않기 위해서 네.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뭐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지금 아까 그 지지율 보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네. 김용남 후보가. 네.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네. 후보님의 인지도가 높아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 김용남 후보가 이상한 발언을 한 거를 모르고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다고 봐요. 다 알잖아. 손가락 위주로 씻고 윤석열 당선시키려고 누가 몰라. 다 알지. 그건 알아. 당선시키려고 한 어? 얘기가 아니고 다 안단 말이야. 다 그래서 알지, 다 알지. 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가 보면 막 과거 발언 막 해갖고 막 지금 혼탁하고 지고 있단 말이야. 아, 유튜브 네. 쪽을 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유효하지 않은 공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결국은 국민의힘에게만 좋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맞아요. 100% 공감해요. 제가 네.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그 여론조사상 어쨌든 제일 높게 나온 거를 보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는 순풍을 받는 거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정확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더 나와야지. 정당 지지율만큼 나와야 되는 거죠. 뭐 네. 앞으로는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 글쎄 뭐 저는 이 선거를 끝까지 정책 선거로 가져가려고 해요. 근데 질문이 뭐였지? 아니, 뭐, 내가 잠이 부족해갖고 요새 근데 이제 지난주하고 또 틀려. 근데 언론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 후보님을 조국 저격수 그럴 거예요, 계속. 자리에다가 딱 맞아요. 앉혀놓고 네. 계속 자극적인 것만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네. 그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최대한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유이동 후보가 네. 황교안이랑 이제 단일화를 만약 한다면 네. 범 진보 연합 네. 단일화 요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둘이서 뭐 조국 저격순이 뭐니 해갖고 싸우면 쉽지 않지. 단일화가 쉽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김용남은 유이동이랑 단일화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 오히려 더 가까워. 둘이 2015년에 원내 대변인 같이 했어, 임마. 유이동 후보랑 이 자식아. 야, 왜 신박하다. 신박해.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저 진흙탕으로 안 갔으면 네. 좋겠다는 그렇죠. 차원에서 네, 제가 그건 맞아요, 이게 사실.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네. 네. 근데 실제 이 유이동 후보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47.7%나 득표를 했었고 또 지난 2024년 총선에서는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가 45.8% 득표를 했던 그래서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에요. 예. 이제 그나마 지금 황교안 후보하고 유이동 후보가 지금 갈라져 있고 황교안 후보가 한 10 내지 뭐 한 12% 포인트 가량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이동 후보가 지금 작아 보이는데 나중에 두 보수 후보가 단일화 하면
그러면 당연히 진보 진영도 단일화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최욱 앵커님이나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화학적 단일화 혹은 뭐 연대가 또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로 간에 진입 싸움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곳이고 또 이 지역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렇지. 없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진보 진영은 싸우더라도 아름답게 싸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거 이런 거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예요. 아 좋아요. 미래와 관련된 거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볼까 합니다. 저한테는 좀 오바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 지지하는 사람 중에 예를 들면 하정우 후보의 이번에 출마하잖아요. 예. 하정우 후보의 출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쿠데타다. 쿠데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은 토론에 함께 하셨던 분이야 이분이 최근에. 예. 어? 예. 난 그래서 이번에 당선이 돼서 예. 국회에 입성했는데 이런 자들하고 함께 가면서 내부 분란을 일으키면은 정말 저로서는 욕먹는 제가 욕먹거든요 또. 누가 그런 얘기했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어요. 예. 예전에 토론에 토론에? 참석하셨을 때 네. 그때 함동균이라고 있어요. 같은 토론회 하셨던 분. 네. 아니 저는 그 양반 거기서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그건 아니, 아니지. 그리고 그건 그 아니겠지. 논리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그럼 그러면 돼요. 자, 예. 이재명 정부가 임기를 시작해서 딱 1년 만에 치르는 선거예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와 더불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무려 14군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성적이 민주당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게? 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가 힘이 쭉 빠지는 당연하죠.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뭐만 진짜. 좀 하려고 하면 특히 지금 야당 쪽에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개혁 작업을 하려고 하면 야당에 뭐라고 시비를 걸겠어요.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심판받고도 아직 정신 못 그렇지. 차렸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압승을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힘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비롯해서 각종 개혁 작업을 힘있게 밀어갈 수가 있는 너무 거지. 당연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적 안 좋으면 큰일 나요. 아, 고맙습니다. 네. 저는 유일하게 딱 요거 하나 궁금했습니다. 네. 요거 하나.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매불쇼에 이제 출연을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당선이 됐어요. 지난 총선에. 그런데 또 그분이 막 그런 토론회 개최하고 막 그러면 제가 좀 심적인 어떤 책임감이 있어요. 또. 근데 의원님까지 그래봐. 나는 뭐가 됩니까? 아니 다음부터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나갈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이번 선거를 져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거 그렇죠. 어떻게 말이 돼요? 예, 그건 뭐 비상식의 영역 아닙니까? 이제 이슈들이 워낙 많은데 하정우 네. 역시 애들이 음. 언론도 그렇고 국민의힘 뭐 한동훈 다 가릴 거 없이 그러니까. 하정우 네. 수석한테 하정우 후보한테 모든 시선이 지금 쏠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구름 같은 인파가 서로 악수하려고 몰렸는데 오늘 뭐 하정우 수석 말에 빌면 한 1,000명 정도 악수를 했다는 거죠. 이 하루에 1,000명. 네. 그러니까 그 시장까지 미어 터진 거야 사람들이. 예, 예. 1,000명 제 경험으로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은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마 그걸 숫자로 카운트하면 하루에 500명 이상 어려울 거요. 아니, 원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본인이. 1,000명 하잖아. 손이 네. 퉁퉁 부어요. 그렇죠. 며칠 진짜. 지나면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힘든 거거든 예, 악수가. 예. 왜냐하면 건성건성 힘 빼고 할 수가 없잖아. 예, 손을 예. 잡아줘야 하잖아. 꽉. 예. 그 손을 건성건 후보가 잡잖아. 힘을 안 주잖아. 예. 바로 상대방이 알잖아요. 느껴요, 바로. 예. 아 성의가 없다 이렇게 딱 맞아요. 느껴요. 맞아요. 꽉 잡아줘야 안 하거든. 하느니만 못해요. 안 하니만 네. 못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계속 들어가는 그렇죠,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 지금 뭐
영상이 막 떠돌고 맞아, 예. 조중동 이런 데가 아싸 아이고, 하고 막 아이고.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그게 악마의 편집이더만요. 악마의 편집이야 어. 이런들. 예. 억까. 예, 억까요, 억까. 억까인데 억지까기. 보니까 그 한번 화면 한번 틀어주실래요? 실제 모습. 아니 그 전에. 요거잖아요. 요 전에 요 전인데 아닌데 그 위에 거가 거기만 나오나요? 잠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악마의 편집된 것들. 이게 악마의 편집이 된 거야. 하고 손 이렇게 이렇게 터는 터는 거. 거. 바로. 근데 어. 실제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 거. 네. 조금만 딱 편집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악수한 다음에 손 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목에서도 국힘 더럽다고 느꼈나 막 저런 자, 식으로 실제 했거든요. 거를 올려주세요. 예. 실제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악수를 합니다. 근데 저분이 고무장갑을 낀 채로 울묻은 채로 악수를 해요. 그렇죠. 그 이분하고 그러고 이제 이게 비벼요. 그렇지. 그래서 아마 이제 물이 묻었기 때문에 네. 비빈 거 아닌가라고 네, 네. 이게 손이 묻으니까 네, 네. 빨리 털고 또 다른 다른 분들 사람 실제 저런 악수해야 경우가 하니까. 있죠. 현장에서 있죠. 그렇지. 보면 뭐 엉덩이에 닦기도 하고 급한 맞아, 대로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하기도 네. 하죠. 네. 뭐 털기도 하고 털기도 그럴 수 하는데 있죠. 이제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그 지지자들 보고 악마의 편집을 저 억가를 보고 이걸 이제 올린 거야 실제 사진, 실제 동영상을. 네. 그래서 아마 물이 묻었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 만날 때 손을 좀 털고 만나려고 그렇지. 한 거 같다 빨리 말으라고. 네, 네. 근데 이제 하정우 수석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이게 이제 막 조중동에 난리를 키웠어요. 막 국민의힘도 막 이때다 싶어갖고 막 때리고 막 난리야. 맞아. 호재라고 생각하고 네, 저들이 네. 그랬더니 진짜 쥐가 났다고. 손이 저려가지고. 저려서 아니 1,000명 이렇게 그럴 수도 하니까 있죠. 이게 원래 감각이 무뎌져갖고 맞아. 그렇거든. 피가 안 돌 때가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많이 하다 보면 내가 감각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 감각을 살리려고 그런 제스처였다고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인사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깊숙하게 숙이잖아요.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저렇게 숙여지지도 않아요. 네. 저거는 기본적으로 몸에 배 가지고 저렇게 숙여서 인사를 하는 거고 또 보면 악수를 한 다음에 다시 인사하는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보면 굉장히 공손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손하죠. 예, 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거다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네. 완전 억가를 하길래 저도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사이렌님이 신용환 후보님 소액이 아유, 후원했다고. 벌써, 네, 감사드립니다. 꼭 이기셔야 와. 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보면서 너무 유치해가지고 아유. 근데 저게 조중동에서 얼마나 썼는지 네. 그것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조중동 그 저 캡처한 거 한번 올려줬는데 난리가 났어. 난리 호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 지금. 한번 띄워줘. 막 아이고 저거 아이고. 봐봐. 데일리안,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뉴스 막 그냥 다 썼네 다 썼어. 그거 하나만 쓴 게 아니야. 뭐 조선일보 저 밑에 관련 뉴스 7건 있잖아요. 막 쭉 달려 있고 야, 막 그래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물론 뭐 야당이 한 얘기를 따옴표에서 하긴 했지만 조선일보에서는 부산 주민 손 오물 취급. 야. 저런 식으로 하고 뭐 더럽다고 어쩌고저쩌고 국민의힘 느꼈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실전에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지연 위원장님도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네. 어떤 분하고 악수를 하면 이 담배 냄새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네네네. 찌들어서 악수한 제 손에도 많이 나서 다음 분하고 할 때 미안하죠. 멈칫할 때가 네. 있어요. 이게 네. 저도 모르게 이 패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 때문에 그렇게 될까 네. 봐. 네, 그 냄새가 네, 그 전이 담배 될까 진짜 봐. 순간적으로 손에 확 빼거든요. 아니 솔직히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런 이제 현실적인 걸 다 보면 저런 케이스 가지고 저렇게 어떤 맹비난하듯이 하는 거 그건 저는 이해가. 그리고 내 손이 더러워질까봐 이거는 전혀 생각도 안 나. 네. 그런 생각은 아예 들지도 않고 내 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분하고 손 한 번밖에 손을 못 잡는데 네. 그 사람한테 나쁜 그렇지. 영향을 줄까봐 기분 나쁘게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 네,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 젊은 여성분들은 악수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예, 있고. 안 좋아하는 분들이 예, 꽤 예.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이럴 경우에는 이 오바마 인사라고 그러죠. 예. 이 주목 인사로 예, 이렇게 예, 그냥 예. 활기차게 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네. 참, 아무튼 1위 후보 아유, 이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런 거야. 맞아요. 1위 후보기 예. 때문에. 예, 예. 2등 후보한테 저렇게 안 하거든. 나는 솔직히 제일 처음에 그 장갑 끼신 분 손을 덥석 잡는 게 저는 그럼. 그게 더 어. 저렇게 잡기 쉽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수산물 시장 같은 데 가보면 네.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다. 예, 예. 근데 어떤 분은 거의 욕조 물도 드셨잖아.
기억나세요? 영선이 누나. 영선이 그렇지. 누나. 그래가지고 공천 한 번 더 받을 뻔했는데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나 그거는 진짜 정치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장면이야. 충격적이었어. 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아무튼 선거 시기에는 언론들이 하도 이런 이게 오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본선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유사한 게 계속 나오려고 할 거야. 뭔가 편집하고 뭐 해서 맞습니다. 비틀어 갖고. 네. 그러니까 이걸 막아내야 돼. 오늘 그냥 신속하게 우리 지지자들이 대응하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어. 그나마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맞아. 그 옆에서 다 본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악마의 편집이구나 이렇게 나왔지. 아까 편집분 보면 그 전에 악수한 사람이 싹 사라지잖아요. 없잖아요. 마지막 악수하신 여성분만 딱 있잖아. 예. 조심해야 한다니까 이게. 진짜. 아. 전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언론사들이. 언론 기자로서.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 딱 보면 그냥 네. 아이 핫하니까 취재하러 가는데 할 게 없으니까 음. 아이 요거다 해갖고 그냥 임의로 만드는 거랑 음.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거면 아까 충북에서 윤곽근 변호사 윤석열 체포 방해했던 데 가장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렇지. 박종준 경호처장 때. 그러면은 내란 동조 한 사람이 시장 나오는 거 말이 되나? 요런 기사를 써도 모자랄 판에. 맞아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언론의 역할 아닌가 싶은데. 거기 오늘 때마침 정진석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충남에. 공주, 네, 부여, 청양 보궐선거 열렸잖아요. 박수현 예. 후보가 우리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되면서. 네네. 근데 거기 이제 원래 그 지역에 박수현과 계속 붙었던 의원과 붙었던 라이벌이 정진석이었거든. 정진석이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그 청와대 비서실장. 비서실장이었었고 네.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있었던 PC 1000대를 지금 네. 증거인멸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갖고 실제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진술을 하기를 용광로에 갖다 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러면서 이런 네. 진술까지 다 나온 상황인데 그럼 거기는 다시 또 이제 내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내란 척결로 가는 겁니다.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과 인간적 관계를 끊을 생각 추호도 없다. 절연 그 못하겠다. 누구도 인간적인 절연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최종 결정하지는 않았어. 아직 공천은 그러니까 왜냐면 못 받았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당내에서는 윤용근 중앙당 미디어 대변인 후보를 내세우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래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을 안 내는데 여론을 네. 떠보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저 윤곽근이 나오고 뭐 저기 지금 정진석이 굴러 나오고 막 계속 그러잖아. 뭐 이준석이 나온다고 하고 뭐 그러잖아. 네.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국민의힘에 박덕금 씨가 이제 사돈이죠, 두 분이. 그렇지 정진석 맞네. 네. 그러니까 맞아 사돈이야. 아마 이제 공천을 주게 되면 또 그에 따른 그 그러네. 후문이 또 엄청나게 거기 따를 충북이거든 보은역. 네. 보은옥천 옥천영동. 네. 맞네.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 검찰 이슈, 법조 이슈 조금 들어가 볼게요. 네네. 윤석열 우리 저 김도희 기자님 2심과 네. 1심이 체포방해 관련해서 좀 달라졌잖아요. 그걸 네네. 한눈에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주신다면요. 네, 제가 표를 한 장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잠깐 띄워주시면 어제 있었던 윤석열 2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심에서는 징역 5년, 6개 유죄고 3개가 무죄가 났어요. 예. 근데 어제 있었던 2심 고등법원에서는 징역 7년으로 바뀌었고요. 8개 유죄, 1개 무죄가 났어요. 그 다음 장의 표를 잠깐 보시면 그러면은 바뀐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국무위원들 배제했던 것들이 그렇죠. 전부 다 유죄 났고 무죄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할 것 같아요.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작성은 유죄예요. 그리고 이거를 폐기하는 것도 유죄예요. 근데 자기들이 사후에 가서 만들어 놓고 또 문제될까 봐 폐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실행은 못했어요. 그래서 실행은 행사 부분만 무죄예요. 행사가 그 네. 의미구나. 실행했던. 그렇죠. 그래서 행사는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무죄고 전원 유죄로 나왔다라는 점이 조금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형량 부분에서 이게 맞냐? 특검이 10년 구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강조 기자가 정리를 해준 건데 논의를 했어요. 만약에 대호가 이 혐의로 기소를 받았다라면 70년 나왔을 거다. 10년 구형도 문제고 7년 선고도 문제다. 요 이야기를 드렸고요. 한 가지는 이 재판을 진행한 윤석식 부장이 형사합 일부거든요. 예. 대법관 후보입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아마 평론할 때 필요할 점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짬밥이 그만큼 됐다는 얘기네. 예.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서 예. 이야기하면 1심은 이게 무슨 내란 재판인지 아니면 무슨 자범 재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일단 이번 2심은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좀 내란 재판 같다는 느낌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아까 그 표를 다시 보여주시면 저기 위에 그 국무위원 2인 배제됐었다. 저게 처음에 무죄에 났던 게 뭐냐면 국무회의에서 오라고 전화를 못 받은 7명에 대해서만 이거는 의결권 침해했다라고 했고 2명은 전화는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왔었거든요. 요거는 전화했는데 니네가 안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의결권 침해 아니라고 했었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전화해서 정말 뭐 1분 만에 뛰어와. 이건 어떻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슈퍼맨도 아니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의결권 침해다. 아주 현실적으로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무죄에서 유죄로 된 것도 저건 뭐냐면 헌법 질서를 파괴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허위 사실을 이 공무원들한테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1심에서는 공보 업무, 어차피 이런 업무 하는 거는 공무원들의 업무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직권남용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공보 업무가 이 사람들의 본연의 업무라 할지라도 상사의 죄를 은폐시켜주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유죄다라고 해서 유죄로 바뀐 거죠. 그리고 1심에서는 뭐 초범이라서 뭐 감경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긴 하지만 그 사정은 제한적으로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는 한 10년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7년이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근데 윤석열 뭐 워낙 내란 관련된 많이 게 많이 남아 있어서 합치면 사형이야 사형. 그러니까 반란죄 뭐 외환죄. 그다음에 반란죄 적용한데. 네, 이번에 이제 반란죄 적용하기로 특검이. 해가지고. 야, 네, 그래서 그래서 바라볼 점은 2심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온 재판인 점 그리고 앞서서 다 유죄라서 이게 앞으로 다른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말씀이고 오늘 화제의 내용이 또 뭐냐면 특검법 그 조작 기소 관련해서 여기 이제 공소취소권을 허용하냐 마냐 막 이게 이제 쟁점이 됐었는데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요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요게 잠깐만요. 제가 이걸 딱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한 게 아우 날라갔네요. 이렇게 위해서 하면 이제 이 공소취소 이제 지금까지 그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7개의 사건에 대해서 조작 기소와 조작 수사라는 걸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밝혀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뭐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하고 요거는 정말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속기록 누가 그렇게 장난을 쳤는지. 네네. 그래서 이런 해야지. 것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이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이 특검에서 보통 할 수 있는 게 관련된 수사를 한다, 그다음에 기소를 한다, 공소 유지를 한다. 그리고 하나 들어간 게 현재 있었던 것에 공소 취소에 관한 권한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공소 취소까지. 원래 공소 취소라는 것은 기소를 한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공소 취소까지 넣어놓으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 요걸 알게 된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련된 이 재판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잘못했으면 공소 취소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공소를 잘못했으면 그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죠. 맞죠. 근데 문제는 아니 그 뭐냐면 검사 동일체라며. 그러면 그러니까. 특검이 하면 뭐 달라? 검사 동일체라며 저놈들이 맨날. 그러니까 기소를 잘못했으면 취소를 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소를 한 검사들이 다 수사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난 공소 취소도 안 할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검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네. 그러면 이게 이게 또 뭐 삼권 분립에 위반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판 처음으로 하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 전에 최혜병 사건에서 그렇죠. 똑같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최혜병 사건에서는 임성근이 잘못했고 박정원 대령은 제대로 했었는데 박정원 대령을 기소를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박정원 대령이 무죄로 받아버렸지. 그렇지. 1심에서. 네. 그래서 항소 취소를 그냥 한 건데. 해서 그냥 끝나버린 끝난 거지. 건데. 원래 공소 취소 사안인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최혜병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에도 그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기소하고 기존에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소 취소에 대한 권한까지도 다 넣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했었던 거예요. 대단히 이례적인 게 아니라 특검법 할 때 그렇게 해놓은 건데. 맞습니다. 근데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법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최혜병 사건에서 이미 그러니까 검사가 잘못한 사건이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이제 특검법을 만들어서 발의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용환 우리 후보님께서 원래 이 정치 현안 다루면 뭐 사법 이슈든 검찰 이슈든 뭐 모든 정치한 걸. 모든 걸 막 알지만 말씀이 청산유수지 네, 다 그러나- 끼어들고 요즘에는 선거 아니라 바빠. 맞아. 뉴스를 못 봐가지고 맞아. 다른 뉴스를 못 봐서 그게 정상. 그게 정상이에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진짜 네. 사과드릴 게 있는데 예, 카톡에 예, 진짜 수천 개가 아니라 수만 개가 쌓였어요. 그래서 맞아. 이- 그렇게 될 거야. 일자별로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다 못하고 문자 뭐 텔레그램 이런 거는 먼저 이렇게 답하고 카톡은 좀 천천히 해서 양해를 꼭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사람들 심리가 뭐예요? 원래 바쁜 사람 하면 카톡이나 뭐 텔레로 보내거든요. 전화하면 바쁠 것 같아서. 근데 정작 당사자는 전화할 때 받아. 카톡이나 텔레 문자를 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쌓여갖고. 없어요. 예. 정반대야. 맞아. 그리고 이제 카톡 같은 경우 그 파일 같은 거 이제 정책 제안한다고 네. 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지나서 읽으면 왜 그게 안 읽히잖아요. 안 이게 읽혀. 맞아요. 날짜 지나면 네, 맞아. 이제 그런 또 죄송함도 있고 실제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했다가 나중에 와서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 정책 제안 뭐 이런 거를 하나의 번호를 마련해서 네. 그거를 공개하고 아, 정책 그게- 그렇게 받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네. 누가 신무자가 담당해서 그걸 보는 게. 네. 자 그리고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 징계 요청을 종합특검이 했다면서요? 대검 수사협조를 거부했다고? 네, 맞습니다. 야, 이거 특검팀.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특검팀은 1, 2, 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에 응. 대검찰청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응. 전혀 뭐 법률적 근거도 없이 그냥 대검에서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야. 거예요. 야. 이런 국가기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네. 막 보통- 가네. 막 가는 거예요. 어. 보통 이제 행정응원이라고 해서 자료 협조 요청 오면 그냥 다 웬만하면 다 보내주고 안 그러면 압수수색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조율을 잘 하거든요. 저 직무대행은 현 정권에서 지금 총장 네. 날라간 다음에 직무대행 그렇죠. 시킨 거잖아. 맞습니다. 겁대가리 상실했구만. 그러니까 일반 국가기관들은 다 협조를 하고 음. 하는데 이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러면 뭐 그러면 문제 이렇게 있다는 되면 원래 지금 대검 쪽에 감찰부 이쪽도 개판이잖아요. 뭘 하지는 않잖아. 감찰부장이 이거 윤석열 맞아요. 쪽에서 심어놓은 사람이잖아. 네. 이게 이제 법무부 쪽에서 법무부에서. 장관이 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왜 갑자기 목소리를 아니 왜냐면 아니 정말로 왜냐면 목소리를 검찰 크게 해야지 이 사람아. 거기서 줄어들면 을 어떡해? 드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데 어. 그 밑에 있는 감찰이 어떻게 검찰 자기보다 상관을 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